안녕하세요. 군포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하경입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현안에 대해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첫 주제는 월성원전 삼중수소 유출 사건에 대해서 다봤습니다. 지난해 12월 24일 한겨레 보도를 통해 월성원전에서 수차례나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음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1월 18일 저와 양이원영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직접 현장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현장 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을 양이원영 의원님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십니다. 양이원영 의원님은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처장을 지내시는 등 20년 넘게 시민단체에서 에너지, 환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양이원영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시민들께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양이원영입니다. 저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994년부터 저는 환경과 에너지 쪽 운동을 해왔고요. 주로는 탈원전, 탈석탄,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거 외에도 뭐 4대강이라든지 아니면 설악산 국립공원 이런 여러 가지 자연보호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그 경기에 위치한 월성원자력 발전소 부지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삼중수소가 뭐 생소하기도 국민들에게는 하지만 이것이 놀랄만한 일인가요? 네, 놀랄만한 일이죠. 이런 일이 이전에도 있었던가요? 우리나라에는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된 거죠. 처음이군요. 우리나라는 처음 확인이 된 거고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이 2013년에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중앙연구원에서 낸 논문인데요. 제목이 비계획적 방출에 의한 해외 원전 부지 지하수 오염 및 감시 기술 현황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따르면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 그건 캐나다형 원전이에요. 전 세계의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중수로형 원전이 있는 캐나다,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다 경수로형 원전이거든요. 그건 대부분 미국 걸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그 미국 이런 데에서 캐나다는 1997년부터 미국은 2005년에 특히나 이런 그 원전 부지에 방사능이 광범위하게 오염된 사건들이 발생해서 큰 이슈가 됐던 것을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저지난주에도 우리가 다녀와서 설명도 현장에서 듣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해 주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모르겠고 이거 굉장히 전문가 영역이다. 우리는 누군가가 말해주지 않으면 모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심하게 느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상식으로 원전은 정말 안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도대체 최근에 월성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렇게 삼중수소가 유출되었다는 보고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하셨을 때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곳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는 석탄을 태워서 그걸로 그 열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건데 원전은 방사성 물질을 억지로 핵을 분열시켜서 핵 분열시키면 많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 그런 발전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사성 물질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성 물질은 발암 물질이거든요.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요. 알파선, 감마선, 베타선 이런 방사선을 내는데 그 방사선은 우리 같은 생명, 그러니까 우리뿐만 아니죠. 모든 생물체에
세포 조직을 파괴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사성 물질은 특별히 안전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건 병원에서도 쓰고 연구소도 쓰고 발전소도 쓰고 하는데 그래서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로 핵분열을 일으키다 보면 거기서 새로 생긴 여러 방사성 물질이 최대한 가두고 나가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필터를 통해서 걸러서 일부라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로도 방출되고 그리고 대기 중으로도 나갑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석탄 발전소는 연기가 나가니까 우리가 보잖아요. 네. 가스 발전소도 그렇고. 근데 원전에 나가는 방사성 물질들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보이니까 깨끗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바다로도 나가고 대기 중으로 나가요. 네. 나가지만 나가기 전에 항상 샘플 조사라는 걸 그 일부 물이나 아니면은 공기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핵종들이 있고 그것을 최대한 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방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변 주민들이나 아니면 환경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거든요. 그게 계획적 방출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비계획적 방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통제되지 않고 모르게 새버렸다는 이야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노출된 거죠. 새면 안 되는데 어디론가 새 나갔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이 비계획적 방출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러면은 어떻게 비계획적으로 방출을 하지? 이상하잖아요. 그럼 네. 어디서 방출한 거지? 문제는 그걸 모른다. 언어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모르고 새 나갔다 지금 그거야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한 거는 방출이 어디가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디서 언제 얼마만큼 그리고 얼마만큼 많이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몰라요. 예,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갔을 때 그거 들어보고자 해서 갔는데 모르는 거죠. 시원치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설명을 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방출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월성 원전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카메라를 잘 잡아주실 텐데 앞으로 할까요? 앞으로 네. 앞으로 이렇게 할까요? 더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같이 보셔야 되잖아요. 여기를 보시면 월성 원전 여기 넘버 1, 2, 2호기, 3, 3호기, 4호기 이렇게 네 있습니다. 개가 지금 쩌란이 서 있는 거죠. 1호기 원자로 경락 건물. 예. 왜 둥글게 있잖아요. 원형으로 된 거. 원형. 그게 경락 건물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 경락 건물 안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핵분열하고 있는 원자로가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터빈 건물.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니까. 근데 여기에 SRT라고 돼 있잖아요. SRT. 아니다. 여기 SFB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사용이 끝난 해결료, 사용 후 해결료라 그럽니다. 사용이 끝난 해결료를 여기에 보관해요. 그걸 사용 후 해결료 연료 풀이라 그래요. 풀장 같아요. 풀장 저수죠. 네, 저수죠. 우리 풀장처럼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거기다 거기다가 집어넣는다는 넣어놓고 왜냐 열이 계속 생기니까. 식히는 건가요? 그때 왜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도 전기가 다 끊겨버렸으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전기가 다 끊기고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전기 공급을 못하면 식히지를 못해요. 식히려면 물을 계속 돌려가지고 얘를 식혀서 열을 빼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잖아요. 여기도 물 속에 넣고 식히고 있는 거죠. 그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이렇게 있는 거고 터빈도 마찬가지로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4개가 있는 겁니다. 이 4개가 있는 이 원전 부지 안에 2013년에 잠깐 보여드렸던 이 논문을 보니까 이 월성 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인 피커링 원전에서 1997년에 이런 광범위한 방사능 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리고 2005년에 미국도 그랬다. 2007년 이렇게 쭉 나온 거 2005년 전에도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언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냐면 2013년에 꽤 오래됐네요. 2013년에 이 보면
이 보고서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이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를 보시면 월성원전 부진의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거기에 그러니까 2013년부터 지하수 속으로 삼중수가 나갈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조사를 시작을 한 준비했다는 거죠. 거네요. 네네, 그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기존의 관측정이 다시 말하면 우리 우물, 그때 봤잖아요. 우물, 깊은 우물. 조그만 요런 네. 동그랗게 관을 해서 박은 관을 거죠. 박아서 거기서 이렇게 물을 채취해서 검사하는 거죠. 같이 보셨죠 예, 그때. 그 관측정이 기존에 1, 2호기는 7개, 1, 2호기에 7개, 그다음에 3, 4호기에 4개가 있었어요. 두 개 합쳐서 11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2013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9년, 17년 뭐 이렇게 계속 추가를 해서 현재 27개의 소위 말하는 관측정, 우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관측정들이죠. 거기 보면 빨간 점이 있잖아요. 빨간 점. 빨간 점이 보초 우물. 보초 우물은 이 시설 옆에 바로 있어요. 빨간색 이런 나오나 안 나오나 보초로 쓰는 그렇죠. 우물이죠. 특별히 여기 4호기 주변의 보초 우물이 사용 해결료 저장조 바로 옆에 붙어서 3개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여긴 더 많지? 그러니까 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우물은 감시 우물이에요. 감시 우물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흘러나가나? 여기까지 흘러오나 보자. 그렇게 하신 것 같아. 그리고 초록색은 부지 경계 우물. 이 부지의 경계, 이 북쪽 경계, 남쪽 경계, 바다랑 경계, 이 초록색 우물을 또 판 거죠. 그 우물까지 나가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 밖으로. 경계에 어떻게 오염되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치를 보시면 여기에 이 수치가 이제 1950, 868, 뭐 336, 여기는 28,2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삼중수소의 오염도죠. 오염도인데 그거를 높다는 리터당 얼마나 100크렐. 들어있냐. 베크렐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크렐. 베크렐은 1초에 한 번 핵분개하는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으면 1베크렐 리터당 1베크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1초에 예를 들면 920 여기 부지 경계 우물이잖아요. 봉길리 북쪽으로 나가는 이쪽에 1초에 924번 핵분개하는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가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전에 환경방사능 감시 보고서가 있어요. 매년 발간을 하는데 거기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0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전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적으로 방출하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비도 오고 그러면 지하수도 오염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오염된다 하더라도 몇십 뭐 그 정도였는데 근데 여기는 보니까 몇천 몇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은 거지. 23,000도. 네, 2,300, 3,770, 1,140, 뭐 605, 507도 사실 높은 거죠. 이렇게 오염이 된 게 첫 번째 사건이다. 첫 번째 사건은 이 부지 전체적으로 지금 우물을 계속 늘려오면서 감시를 하는데 계속 오염된 게 보이고 있다. 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WS2라고 하는 이쪽 2호기 뒤쪽에 있는 여기에 최대 28,200까지 최대 값을 찍은 거죠. 검출된 거죠. 검출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 그걸 모르니까 이 옆에 있는 배관들이 있거든요. 그 배관을 한 3차례에 걸쳐서 교체를 했어요. 새는가 싶어서 교체를 했어요. 그래도 10,000 또는 1,000 단위의 다른 데보다 높게 여기가 나와요. 그래서 모르는 거죠. 배관을 교체를 했는데도 왜 계속 나올까? 아직 이게 물음표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 국정감사 때 확인된 게 월성 1호기 옆에 만약에 원전이 이제 내부에 큰 사고가 나서 이게 폭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지 않도록 공기를 미리 뺄 수도 있어요. 그걸 벤트라 그랬는데 뺄 때 방사성 물질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거르기 위한 시설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새롭게 했죠. 안전하게 하려고. 근데 걔가 여기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월성 1호기 사용 해결료 아까 말씀드렸던 풀장과 같이 이 안에다가 사용 해결료를 넣어서 보관하고 있어요. 계속 식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고 여기다가 방수막처럼 에폭시 라이너를 치고 바깥에 콘크리트를 치고 그리고 여기에 침투성 매움제를 치고
바깥에 차수벽을 또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나오지 않고 밖에 물도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죠. 네, 그 네. 마지막 그리고 여기다가 차수막을 또 쳤죠. 네. 그러니까 안에서도 밖에서도 들어가지 쉽게 않도록. 말하면 방수를 제대로 한 그렇죠, 거죠. 그렇죠. 안에서도 방수를 하고 밖에서도 방수를 네. 이중으로 한 거죠. 차수벽도 둘을 두고. 근데 그 방사성 물질을 여과해서 배기하는 시설 CFVS라고 하는데 그걸 하면서 여기다가 파일을 박은 거예요. 네. 네. 뭐 파일을 시멘트 박으니까- 파일을 박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파일을 박아버렸, 보강 파일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뚫린 거잖아요. 뚫려버린 건가요? 예, 뚫린 거죠. 거기로 샜을 수도 있다. 네, 샜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초 우물을 여기다 했잖아요, 두 개. 근데 이거는 507, 644 이렇게 높게 또 안 나왔어요. 그것밖에 안 나왔고 네, 네. 다른 근데 데가 더 많이 이건 나왔어요. 평소보단 높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게 워낙 높게 나와서 얘는 별로 안 높은 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평소보다 많이 높게 나온 거예요. 한 5배, 6배씩 높게 나온 거예요. 그 5배, 6배씩 높게 나온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게 차수막이 뚫렸을 수도 뚫렸으니까 아니 뚫린 거예요. 있다. 뚫린 거 확인. 뚫렸으니까 그럼 이 안에 있는 게 새어 나올 일부라도 수 있다. 새어 나왔나 그런 추정을 해보는 추정을 거죠.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뭔 일이 있었냐면 이 3호기잖아요. 네. 4호기고 얘가 3호기인데 3호기 뒤에 터빈 갤러리,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터빈 건물에 어떤 맨홀에 막 물이 다 모여서 이렇게 나가는 맨홀 보셨죠 그때 예, 직접. 그 맨홀에 자그마치 71만 3천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농축돼서 있었던 들어있었던 거죠. 거예요? 네,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걸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분들 하시는 얘기는 공기 중에 있던 게 거기에 모여서 됐을 거다. 그 근데 빗물을 타고 들어와서 네. 그쪽으로 모였을 거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추측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어느 네. 분이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1호기도 그러냐, 2호기도 그러냐, 왜 여기만 4호기도 그렇게 그러냐, 보이냐. 딴 데는 안 그렇다는 네. 거잖아요. 그럼 왜 3호기만 그러냐? 그때 답을 못 하셨잖아요. 네. 그럼 공기 자체가 그 건물 내부 공기가 보편적으로- 오염돼 있냐? 네. 그것도 잘 모르는 거고, 그것도 정확하게 답을 못 하셨잖아요. 오염됐어도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공기 내 그 설비 거기가 워낙에 오염되지 않는 지역이거든요. 그건 방사성 물질을 다루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전은 방사선 관리구역과 보존구역이 딱 구분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구역은 방사성 물질을 취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오염될 수 있는 지역이라서 관리를 특별하게 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여진 데는 관리구역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본 게 여기가 정식적으로 관리구역이냐 배출되는 곳이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농도 깊은 오염된 그 왜 물이 나온 거지? 고여 있는 거죠. 그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세 번째 사건. 그리고 네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기 4호기 주변에 유독 보초 우물을 많이 팠어요. 왜 그랬을까? 알고 봤더니 여기도 삼중수소가 높게 나왔어요. 이거 2,300, 1,100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감마 핵종까지 나왔어요. 감마 핵종이라는 것은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 핵물질까지 유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삼중수소하고 이제 다른 핵종의 차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원소를 얘기를 할 때 가장 작은 원자가 수소잖아요. 수소. 네, 수소는 1번. 그러니까 그래서 화원소 중 1번이죠. 네, 1번이죠. 그러니까 얘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밖에 없는 애인데 삼중수소는 여기에 중성자가 2개가 더 있어서 3배로 무겁다고 해도 그래도 제일 작은. 그래서 무거울 중 중수군요. 예, 중수. 자연계에 없는 물이죠. 중수소는 자연계에 꽤 많이 발견이 되고요. 삼중수소가 없는 삼중수소는 거예요. 자연계에 아주 미량으로 돼 있어서 대부분은 불검출로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우주선이 그러니까 중성자선이나 이런 게 우리 공기의 뭐 산소나 질소에 부딪히면서 일부 생기거든요. 삼중수소가 일부 생기지만 그건 너무나 미량이라서 우리가 지하수나 하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거의 불검출로 나와요. 불검출로 나오는데 유독 이제 월성 원전 주변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경수로 원전 말씀드렸잖아요. 경수로 원전도 거의 안 나와요. 지하수나 이런데 이렇게 수치가 높게도 거의 안 나오고 주변은 더 안 나오고. 그런데 월성 원전은 중수로 원전이기 때문에 그 중수가 삼중수소를 하나 더 이렇게 받은 삼중수소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삼중수소가 딴 데보다 특별히 얘가 많기도 하고 더해서
이 삼중수소는 베타선을 내거든요. 네. 전자선인 베타선 핵 붕괴할 때 베타선을 내고, 근데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물질도 있어요. 들어보셨겠지만 세슘. 예, 예. 네, 세슘이 감마선을 냅니다. 스트론튬 감마선을 냅니다. 요오드 감마선을 내고요. 얘네들이 좀 더 감마선이 강력하죠. 그리고 알파선을 내는 애들도 있고, 근데 여기는 감마선을 내는 핵종이 발견이 됐는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 삼중수소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삼중수소 입장에서 봤을 땐 이거는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나가. 시멘트 같은데. 흙 시멘트도 같은데. 왜냐하면 시멘트 분자들이 워낙에 크니까 그 사이로 지나가는. 그 사이로 다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삼중수소는. 그래서 정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막지 않으면 잘 빠져나와요. 나올 수 있다. 예, 잘 빠져 삼중수소만은 잘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감마 핵종은 세슘만 해도,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양성자 중성자 해도 3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삼중수소 세슘은 세슘 137 또는 세슘 134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 중성자가 134개나 그럼 엄청 137개나 크고 있는. 무거운 건. 그렇죠. 네, 한 그래도 중간 정도예요. 왜냐면 우라늄은 235개, 네. 238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훨씬 더 네, 크죠. 네. 그러니까 한 중간 정도인데 그래도 얘는 크기 때문에 시멘트 못 뚫고 나와요. 철판도 못 뚫고 나와. 감마선은 뚫고 선은 방사선이라고 하는 선은 뚫고 나가도 감마선은 뚫고 감마 나가도. 핵종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 얘는 근데 감마선이 나오면 나온 안 게 되는 아니라 거예요. 네. 감마 핵종 이런 세슘, 뭐 스트론튬 이런 감마 핵종이 이 주변에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는 생 건데 확실하게. 네, 그래서 여기 4호기는 보니까 4번 2010년부터 해서 4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요 막을 계속 보수를 합니다. 보수한 기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건도 이번에 알게 된 거죠. 이번에. 그러니까 크게 그렇게 4가지 사건이 이 일어난 한꺼번에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네. 갔을 때 그걸 설명을 이렇게 지도에 의해서 한 거죠. 네, 했는데 우리가 물어본 게 네. 차수막 관통한 거 그거 하나의 원인 말고는 나머지는 왜 나왔는지, 어디서 나왔는지, 얼마나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원인은 모르는 거죠. 얼마나 나왔는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조사한 거를 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했다가 나오니까 뭐 그다음에 한 2개월인가 한 번 또 감시했다가 또 나오니까 한 달에 한 번 또 했다가 그런 다음에 뭐 2주일에 한 번 했다가 어떤 시간 경우는 단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일매일 그러니까 그거는 관측정 따라 달라요. 관측정 따라서 그래도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교체해보고 다시 검사해보고 이렇게 교체해보고 검사해보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원자로가 있고 원전이 있으면 방사능이 유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준비해서 방출을 할 수도 있을 테고 또 아니면 모르는 새에 새어나갈 수 있다. 누출이죠. 수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네네. 근데 현재 이제 이게 다 한 손에서 이걸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갔는지 새 나갔는지 알면 덜 불안해지지 않는 거죠. 한 손이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 네네.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더 불안해한 원인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물어본 게 원자력 안전위원회도 이걸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이거 광범위하게 지금 그러니까 월성원전 부지 전체가 광범위하게 오염이 된 사건이다. 정확하게는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예, 발견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염이 됐는데 그러면 이게 이 안에만 있을 건지 이게 결국은 주변에 주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바깥으로까지 나갔는지 그 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여쭤봤는데 그걸 아직 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날 들은 바로는 한수에서 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듯이 파일을 박는 과정에서 훼손돼서 흘러나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이건 뭐 확인됐다고 했죠. 그건 사실이라는 거고 이제 이 공기 중에 수증기 형태로 존재해서 있다가 공기 중으로 나가서 이게 빗물을 타고 흘러들어왔을 수 있다. 이 2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도 아직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과학적으로 확인이 된 바는 없는 거죠. 네, 추측을 할 근데 뿐이지. 보시면 처음에는 뭐라고 저희 방에 설명을 했냐면 여기에
사수막 파손이 여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게 뒤로 넘어가서 28,200은 엄청 높은 거지 않습니까? 이 우물에는 넘어간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하 수위를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WS2의 지하 수위가 6.88m예요. 그리고 여기는 1.19m예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내려왔겠지. 이게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 오염된 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이쪽 어디선가 흘러갔다고 봐야지. 여기서 그 역류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는 배관을 몇 차례를 교체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배관을 교체를 해도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원인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걸 관리해야 되는 한수원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해서 어떻게 흘러나와서 이것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지를 지금 확인도 예측도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당에 지금 현장에 갔다 오신 의원님들하고 제가 그때 같이 의논해가지고 보고를 드린 거는 우리나라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일이 보고가 되고 있고 이 보고서에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원전 주변 주민의 우물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될 때까지 누설 발생의 보고 및 공개를 미루어서 그래서 해당 주 정부로부터 고발을 당했어요. 그 사업자가. 그리고 또 다른 2010년에는 이 부진의 지하 배관이 여기 누설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사업자가 계속 부정을 하는 바람에 그게 청문회에서 그걸 계속 부정을 해서 결국은 위증죄로 그 사업자가 고발이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원전은 수면 연장을 가동하고 싶어 신청을 했나 봐요. 근데 그게 불허가 된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 거잖아요. 여기는 캐나다는 1997년에 알고 근데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알다가 2005년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건들이 이제 큰 사건이 터지면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보고서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는 2021년에 안 거죠. 우리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 2013년도부터 삼중수소랄지 이런 것들이 누출될 것을 대비해서 연구를 했잖아요. 보고서가 나왔고. 그런데 우리는 올해 2021년도 1월 달에 언론에 보도되고 안 거거든요. 사실 정확하게는 2020년 12월 달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몰랐다 쳐도 보고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치고 원안이 원전 안전위원회가 한수원 소관으로 지금 있죠? 네네. 그러면 거기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독립기구죠. 독립적인 독립기구로서 규제기구. 원자력 안전을 이렇게 관리할 기구인데 거기에는 보고가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보고가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는 지난주 금요일이 처음 한 거래요. 그럼 그동안에 그러면 한수원만 알고 아니 사무처는 알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무처도 알고 보고는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사무처한테만 보고를 한 건데 거기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라고 있지만 상임위원님 위원장하고 사무처장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비상임위원이잖아요. 회의 소집 안 하면 모른다. 그러니까 회의 소집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 때 보고 안 하면 모르는 거죠. 회의 소집보다 회의는 한 달에 한두 번씩 항상 열리는데 그때 보고를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짚어야 될 게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은 원자력이 위험할 거다는 추측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수시로 보고를 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위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유일하게 제도로서 그걸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서도 보고 안 하면 모르고 또 지금 보고가 안 돼 있고 사무국만 알았다고 하면 사무처만 알았는데 그래서 보고가 언제 처음 있었냐?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언론에 나고 난 뒤라는 거죠. 그렇죠. 1월 22일이죠. 1월 22일 날 처음으로 사무처가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경비를 세워놨는데 경비들이 모르고 밖에서 지나가는 기자가 뭔지 알고 저기에 큰일 났다고 보고를 한 셈인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위원들은 언론을 통해서 먼저 안 거죠. 이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철저하게 보고받고 철저히 관리를 하고 대책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보고서인 것 같아요. 한국수력 원자력 주식회사가 이제 이 삼중수소에 대해서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이걸 낸 건데
이게 아마 이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그 경주 지역의 환경단체의 우편함에 꽂혀 있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제보를 한 이게 거예요. 지금 20년 6월 23일에 수료 원자력 이름으로 나온 자료인데 이게 그럼 원안이 이걸 작성한 실무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겠죠. 한수원. 예, 예. 근데 원안위에는 사무처에도 알았어요. 사무처도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알고 보고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6개월 이상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 지역에 언론에. 경주에 있는 환경단체 그 뭐 우편함에다가 이걸 꽂아놓고 나니까 그래서 경주환경연합에서 보도자료를 처음으로 낸 게 12월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단독으로 지역 방송사가 받은 그래서 포항 MBC가 이걸 단독으로 한 이유가 그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방송사가 포항 MBC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예.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되고 시스템에서 보고되고 시스템에서 안전하게 유지돼야 될 원자력이 시스템이 지금 작동을 안 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삼중수소가 우리 인체에 얼마나 유해하냐, 그 양이 뭐 많냐 적냐 이건 전 두 번째 문제라 그건 생각해요. 이따 나중에 한번 예. 짚기로 하고요. 네네. 그래서 과정에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었다. 네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거냐. 예예. 그리고 일부에서 그쪽 주민들은 이제 원안이 못 믿겠다. 한수원 못 믿겠다 이 정도인데 그렇다고 해서 외부 인사 뭐 시민사회 이런 사람이 가서 직접 검출해서 뭐 조사하고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믿냐 하는 불신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당이 뭐 열심히 앞으로 노력하겠지만 정당이가 직접 물을 떠서 뭐 이걸 실험을 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네. 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텐데 예. 국민들이 신뢰성이 지금 원안위 문제 때문에 떨어져 그렇죠. 있는 거고 예. 그렇죠. 그러려면 앞으로 이제 조사를 다시 하던가 해야 될 텐데 한수원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선은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제 저희가 왜 원안위에서 이걸 주변에 얼마 확산됐는지를 조사를 안 했냐라고 이제 우리가 막 추궁을 하니까 그 확산이 얼마나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위원회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발표를 먼저 하셨고 그리고 또 경주시에서는 경주시가 주체가 돼서 민간 환경 감시 기구가 있어요. 근데 이 감시 기구가 부지 내는 원래 조사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부지 내도 우리가 민간으로 해서 같이 해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 차원에서 거의 갔다 오신 의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이걸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TF를 만들자. 당에. 네, 당에 만들자. 근데 그거를 저는 노원전 안전 점검 TF라고 좀 명명을 좀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제안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캐나다, 그다음 미국 이런 데가 미국도 보면은 전체 가동 중 원전의 57%가 이런 오염이 확인된 거고 폐쇄된 원전의 절반 이상이 또 이렇게 오염된 게 확인이 됐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원전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월성 원전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점검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점검도 하고 그리고 월성 원전에 대해서도 누설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주민이 그러는 거예요. 어디가 구멍이 났으면 빨리 구멍을 찾아서 막아야지. 그러니까 그걸 막고 그리고 확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주민들한테 적절한 뭐 피해나 이런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이것을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그리고 원자력 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자체 그 지역 주민 거기서 추천하는 여러 전문가들 같이 배제하지 않고 다 이렇게 끌어안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조사단을 만들어가지고 점검을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한전은 지금 한수원, 예. 한수원은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한 적 있나요? 앞으로 한수원이 조치 계획을 낸 거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뭐 계속 찾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그때 왜 보고 받을 때 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안전하다는 식의 뭐 주민들이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지적을 했는데 한수원에서는
농도 측정과 비교 시험 결과 분석을 하고 가동원전 지하수 감시 프로그램 개발을 용역을 착수를 하고 뭐 감시 자료 분석하고 감시 위치를 최적화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는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찾는 건 없어요. 하여튼 그러면 한수원이 뭐 주체가 되든 뭐 원자력 안전회가 주체가 되든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앞으로 이 문제에 한해서라도 일단은 그 정확한 조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네. 그리고 나서 대책은 그 이후에 나올 테니까. 네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TF 우리 아직은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지금 이제 마지막 그 조정 중이신 것 같아요. 만들어서 그걸 추동하는 예. 만들도 요청하고 예. 이렇게 진행되는 일을 확인하는 예. 우리 당의 근데 TF를 TF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당에서는 TF를 만들어서 지금 과방위하고 그러니까 과방위하고 저기 산업위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원전 쪽을 하는 데니까 그 거기에 저는 이제 환경특별위원회에 있으니까 당에 환경특별위원회도 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특별위원회 관심 있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같이 TF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수원에서 그 월성 원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약간 알았으니까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거 물을게요. 예. 국민들은 삼중수가 뭔지 모르고 오늘 사이 조금 설명해서 알았는데 이게 일부에서는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 자연계에도 있는 거고 아주 미량이기 때문에 그건 다 몸에서 배출돼서 다시 나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국민들은 뭐 그러나 어쨌든 안전한 것이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삼중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자연계에 있으니까 마셔도 되고 지하수에서 고여도 되고 하는 건지 그렇게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 그래서 제가 거기 WS2 그 23,300베크렐까지 나왔던 23,800베크렐인가요? 28,200. 28,000베크렐까지 나왔던 그 WS2에 삼중수소 물을 떠가려고 그랬어요. 떠오려고. 왜냐면 그게 안전하다 그러시니까 다들. 그랬더니 연락이 온 게 이거는 이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지정한 액체 폐기물로 제대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부 반출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해서 막 이건 거의 지정 폐기물처럼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관리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그 자체만 봐도 그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관리 대상이죠. 아니 방사성 물질이에요. 방사성 물질이고 그리고 이건 핵붕괴가 일어나면서 방사선이 나옵니다. 근데 방사선 물질이 어느 정도가 안전하냐라고 할 때 현재의 과학 기술로 현재 의학으로 봤을 때는 낮을수록 좋다. 낮을수록. 그걸 알랄라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최대한 가능하면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에 천연 방사성 물질들이 있어서 자연 방사선도 많이 쬐거든요. 우리가 뭐 바나나, 뭐 멸치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삼중수소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칼륨, 뭐 폴로늄 이런 자연계에 있는 방사성 물질, 그러니까 인류가 진화해 오면서 늘 이렇게 받아왔던 그런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얘랑 이 삼중수소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에 있는 방사물질 정말 먹거나 마시면 다 인체 배출을 또 해서 자연계로 나가지만 몸에 대부분 나가고 몸에 있더라도 이렇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라서 흩어져 있는 경우인데 삼중수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자연계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자연계 미량으로 있어요. 미량으로 그리고 미량으로 있고 발생 과정에서 지금 만들어진 자연에서 있는 거는 거의 불검출처럼 나오고요. 불검출, 그러니까 기계 하얀치 이하로 있기 때문에 검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래서 한수원 보고서도 보면 이 주변에 주민들 사는 곳에 우물이랑 식수 같은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한 3km 반경으로 한 3km만 딱 벗어나도 다 불검출이에요. 불검출이고 우리 도시에도 거의 안 나와요. 이 가끔 월성 나오긴 원전 해도. 없었으면 그 지역에서 검출될 일이 없는 그렇죠. 인공 원성거죠. 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서 검출되는 거는 인공 방사성 물질이다. 그리고 다른 원전은 그럼 어떠냐? 보통 다른 원전은 잘 안 나와요. 중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중수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은 이 전기는 누가 쓰냐? 우리 수도권에서 주로 쓰잖아요. 여기 지역 네, 경주 네. 시민들이 쓰는 거는 이건 전기가 남아 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삼중수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은 다 나가긴 해요. 다 나가는데 10일 안에 다 나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소가 기억나세요? 거기 단백질, 예. 탄수화물의 구성 성분. 핵심 원료, 예. 핵심 분자. 우리가 유기 물질이 그러면은 C하고 탄소, 그다음에 수소, 그리고 산소. 예. 요 세 개가 이렇게 결합이 돼서 분자 형태로 이렇게 크게 고분자 형태로 있는 거를 단백질. 거기에 뭐 N 질소가 더 붙어 있으면 뭐 단백질이고 지방도 있고 뭐 당, 설탕도 그렇고 뭐 탄수화물 이게 다 C하고 H하고 O의 결합이거든요. 그때 그 H인 수소 대신에 삼중수소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유기성 물질이 되는 거죠. 삼중수소가. 물로 받아들인다면서요? 네, 몸은 물로 모르고. 먹었는데 네. 물로 이제 그냥 배출되면 다행이지만 얘 중에 상당 부분 우리가 물을 마시면 몸에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몸의 구성 성분이 되잖아요. 그렇게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유전자 되면은 변이도 일으킨다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소가 유전자가 이중 나선형 네. 구조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수소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에도 수소가 다 있고 탄수화물에도 수소가 다 있고 포도당 이런 다 수소가 있어요. 근데 그 수소에 삼중수소가 만약에 들어가면 얘가 수소 자리에 삼중수가 들어가 버린다는 예, 거죠. 그렇죠. 대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은 아니면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건 수소나 중수소나 삼중수소나 화학적 성질이 똑같아요. 네, 다 H라는 거죠. 네, 네. 예. H, D, T라고 이제 약자는 다 다르게 말하긴 하지만 화학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수소 대신에 삼중수소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방사성 물질이라서 핵붕괴가 일어나거든요. 네. 핵붕괴가 일어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세포나 파괴를 하거나 예, 변형시키거나 할 수도 있다. 유전자를 손상을 이렇게 잘라낸다 그래요. 손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바나나의 칼륨이나 뭐 멸치의 폴로늄하고 똑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삼중수소가 인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불과. 그래서 이 관련한 연구를 지금 막 하는 중이고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이 삼중수소로 인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지 뭐 세포 손상, 유전자 손상을 확인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캐나다에서 이게 워낙에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양 의원님이나 저희나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너무나 깊은 분야까지 네, 우리가 네, 네. 관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쨌든 그냥 그 우리가 자연계에 흔하게 있는 그런 거하고 다르게 이 삼중수소는 주로 원전에서 특히나 중수로 원전 주변에 많이 검출이 되고 있고 그게 몸 안에 들어가면 몸의 구성 성분이 되면서 세포와 유전자를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그래서 원전 주변에 특히 중수로 원전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건강상의 피해가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는 그건 그 정도 가지고는 잘 뭐 어떻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셔서 지금 논란 중이에요. 논란 중이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암 발생이나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하는 네. 그 연구를 올해 환경부가 그걸 맡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 월성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불안해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시죠. 왜냐하면 예. 평소에 없었던 새로운 원소가 방사능 원소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다. 또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아니요. 기존에도 계획적으로 방출하면 나왔던 삼중수소 때문에
여기 1km부터 한 3km 정도 안에 있는 그 주민들은 지하수에서 계속 이게 검출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이 적었죠. 네. 양이 한 10베크렐 안팎으로. 그리고 그거를 먹고 사는 분들 몸 안에도 삼중수소가 일정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경주 시내만 가도 한 25km 떨어진 경주 시내만 가도 검출률이 한 20%로 떨어지는데 여기 한 뭐 2km, 3km 거기만 사시는 분들의 소변을 검사해 보면 100%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 몸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다, 삼중수소가. 그래서 우리를 이주를 시켜달라. 왜냐면 부동산 거래도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더 불안하신 거죠. 왜냐하면 월성 1호기를 폐쇄했더니 그 몸 안에서 나오는 삼중수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럼 원전이 앞으로 폐쇄되면은 이제 더 이상 삼중수소가 안 나와서 우리는 여기 안전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그랬는데 이번에 이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부지 전체가 오염됐다 이런 얘기를 소식을 들으니까 이분들은 이제 굉장히 놀라신 거죠. 불안하고 걱정되죠. 그 이야기 해보죠. 일본 그 아베 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그 배출수를 이제 이렇게 저장해 놓고 있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태평양으로 방류시키겠다 할 때 우리가 다 걱정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뭐 제대로 걸렀는지 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거다 하고 지금 그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쪽은 이건 괜찮은 거야. 우리 정부나 그 관리 기관이 그런 말을 해버리면 그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요. 아까 뭐 바나나, 뭐 멸치 여기에 비유하신 분이라든지 삼중수소가 별로 뭐 별게 아니다. 뭐 최근에는 뭐 몇 그램 이런 무게까지도 얘기하시던데 이건 너무나 작은 원자 단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원자력 공학과 교수님들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도 별 문제될 게 없다라고 그동안 얘기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자력 산업이나 이쪽 공학 쪽으로 이제 관련이 되셔서 그러신지 이 방사성 물질의 인체 위험에 대해서 뭐 굉장히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국가나 정부라고 하면 국민들에게 최대한 안전을 보장을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미국의 환경청을 방문했을 때도 같은 답을 들었는데요. 미국의 환경청에서는 분명하게 홍보 책자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방사성 물질의 안전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가 안전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제일 안전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 적을수록 더 좋은 거니까 되도록 낮추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정부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 공기 중으로 바다로 굉장히 많이 나갔어요. 그때 이미 오염 많이 됐죠. 근데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지구 전체에 부담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부지 안에 들어있는 방사능 오염수는 130만 톤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사고가 난 지 10년인데 아직도 거기에 방사성 물질 해결료가 녹아내린 상태에서 그냥 있어요. 땅 밑에 지하수가 지나가는데 수조에 네, 수조에 있지 않고요. 흘러서 네, 그러니까 핵연료가 이렇게 녹아버렸기 원자로 때문에.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원자로랑 다 같이 녹아서 내려가지고 밑에 뚫고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지에 땅속으로 이미 들어가 버렸네. 네, 그래서 부지에 지하수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다 흘러 들어가도 막고 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한 150톤, 170톤 정도의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30만 톤이 된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다 핵종 제거 시설이라고 해서 방사성 물질이 많잖아요. 그 안에 그거를 제거하는 시설이 알프스라는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다 걸러가지고 걸른데도 그 안에 삼중수소가 또 제일 많고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액종이나 이런 게 한 63가지
63가지 방사성 물질이 그 안에 다 들어 있고 그리고 그 통마다 다른 건데 어떤 거는 기준치의 뭐 1000배, 10,000배가 되는 양도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연 계속 거른다고 다 걸러지겠냐? 어? 그러니 그거를 바다에 방류를 하면 또 오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정부가 할 일이냐? 그리고 태평양 바다를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우리들한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일본이 관리를 잘못해서 원전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렇게 주변 국가에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는 게 맞겠냐?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방류하지 말고 보관을 더 오래 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정리하자면 방사능이라는 것이 유출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든 이제 잘 관리해서 피해를 줄이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가장 정부가 그렇죠. 해야 될 일이고 그렇죠. 한수원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수원과 함께 원자력 안전위원회와 함께 우리 당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건데 네.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이 많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또 한마디 더 하시죠. 저는 여기 주변에 주민분들하고 꽤 오랫동안 지금 알고 지내고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분들 몸속에서 이 삼중수소라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 그 수치를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몸에는 거의 없거든요.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우리 몸에는 없어요. 우리 몸에는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가끔 검출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검출이 안 되는데 이분들 몸에는 항상 일정한 농도로 이렇게 검출이 돼요. 월성원전 1호기를 폐쇄해서 절반으로 줄어가지고 거기 할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네, 근데 검출이 되는데 거기에 제가 2015년에 처음 이걸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거기 그 할머니의 손자가 저희 아이랑 동갑인 그 아이가 그 할머니는 이 땅을 빨리 팔고 나가고 싶은데 부동산 거래가 안 되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기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오염돼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하고 아빠는 경주 시내로 울산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아이는 하루 종일 거기에 집에 거기 있으니까. 있으니까 어린이집도 거기서 거기 물 있고. 먹고 거기서 나온 음식으로 먹고 그리고 그 공기를 마시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전기가 뭐 얼마나 그렇다고 이렇게 주변 물론 이제 그게 피해가 있냐 없냐 이렇게 자꾸 따지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방사성 물질은 최소화시키는 게 그럼 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삼중소를 그러면 당신 자식은 먹일 거냐? 그 안전하다고 얘기해서 그러면 아무도 그걸 먹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기가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그 전기 쓰겠다고 그분들을 희생을 강요하는 게 맞을까? 근데 그래서 1호기 폐쇄됐을 때 그분이 너무나 그 뛸 듯이 좋아했고 이게 그래서 2호기, 3호기, 4호기도 이제 폐쇄되면 우리 여기 그냥 사는 게 더 편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싫으면 누구에게도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으로 이 원전 문제는 바라보시고 우리가 최대한 이거를 이제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걸로 우리 정부가 지금 그런 방향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이 좀 힘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런 깨끗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 태양, 바람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투자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이걸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에도 또 같이 참여하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동네에 태양광 햇빛발전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요. 저는 협동조합 조합원이거든요. 제가 매달 돈을 내면서 태양광 발전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열심히 좀 참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민 여러분, 오늘 그 월성 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고 있다는 건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현장에 다녀오고 나서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오늘 이렇게 주제로 양희원 의원님과 토론을 했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뭐 불안하시고 궁금하신 것도 많으실 건데 또 이렇게 많이 찾아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양희원 의원님이나 저한테 뭐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또 뭐 관계기관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안심은 힘들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회에서 환노위 또 과방위 산업자원위원회 또 우리 민주당 함께 정확한 조사, 정확한 처방을 해서 이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늘 궁금하거나 힘드실 때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